여러분 반갑습니다. 잉글리시TV 김태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명사 설명을 드릴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던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가산명사인가 불가산명사인가, 헤아릴 수 있는 명사인가 없는 명사인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단수명사를 써야 될 자리인지 복수명사를 써야 될 자리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단수명사의 경우에 앞에 부정관사를 쓰게 되는데 어떤 부정관사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를 쓰느냐, n을 붙여주느냐,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지난번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9개의 단어 중에서 가산명사는 어떤 건가, 또 불가산명사는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4개는 가산명사고 5개는 불가산명사입니다. 자, 첫 번째 가산명사 바로 컵입니다. 헤아릴 수 있죠. 컵 하나, 컵 2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기준에서 보자면은 또 헤아릴 수 있는 명사는 바로 family. 그렇죠. 한 집안, 두 집안. 철순의 집과 순은의 집과 두 가족이 모였다, 세 가족이 모였다 헤아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산명사는 바로 job입니다. 일거리가 몇 가지가 있느냐, 일자리가 몇 개냐, 몇 가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job이라는 명사는 헤아릴 수 있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산명사는 price, 가격입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여러 가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price, prices 이렇게 단수, 복수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산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불가산명사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헤아릴 수 없죠.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헤아려봐야 의미도 없고 헤아릴 필요가 없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대표적인 고유명사 바로 도시명, 국가명, 지명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cotton, 그 다음에 steel 이런 명사는 이제 물질명사가 되겠습니다. cotton, 목화, 면, 그 다음에 steel, 철강, 재료가 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indness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역시 불가산명사고, 그 다음에 snow도 마찬가지죠. snow 같은 경우에도 눈이 5개가 왔다. 자, 어젯밤에 눈이 20개가 왔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도 비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안개, 대표적인 불가산명사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수명사를 쓸 건가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가 한번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bought cup yesterday. 자, 이 컵이란 명사는 헤아릴 수 있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써야 할지 복수를 써야 할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컵을 하나를 샀습니다 라고 말하자면은 I bought a cup. 2개를 샀으면은 2 cups. 많이 샀으면은 many cup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에 이 컵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cup 하든지 two cups 하든지 some cups 하든지 아니면 many cups 하든지 단수를 할지 복수를 할지는 문맥상 결정하면 되겠고, 일단 가산명사라면은 단수 복수 중에서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I found this photo in the drawer. 자, 이 문장에서 사진 역시 가산명사입니다. 사진 1장, 사진 2장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단수가 어울리는가 복수가 어울리는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앞에 보니까 thes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 한 장일 수도 있겠죠. 한 장이라면은 그냥 한 장이라면 단수이기 때문에 this photo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 여러 장을 두고 이 사진들이라고 한다면은 these photo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hese만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뒤에 나오는 명사도 역시 복수여야 됩니다. 자, this 뒤에는 단수명사, these 복수명사.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these를 그대로 두려면은 these photos.
자, photo를 그대로 두려면은 this photo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m boiling water to make some more coffee 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water 그 다음에 coffee 둘 다 대표적인 물질 명사가 되겠습니다. 액체 상태인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는 a water 불가능합니다. waters 역시 불가능하죠. coffe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coffee, coffees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문장에서 water와 coffee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 하나만 복습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자, 부정관사를 어떤 자리에 어를 쓰느냐, 어떤 자리에 n을 붙이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음 발음 앞에는 어를 쓴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단어를 예를 들어서, a pen, 자, P라는 자음, 그래서 a pen, 그 다음에 computer, C라는 자음, 그래서 a computer, 그 다음에 glass, 잔이죠. G도 역시 자음이기 때문에 a glass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자음 발음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글자의 스펠링이 아닙니다. 자음 발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모음일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음일 경우에 보면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일단 이 n의 발음부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N. 예, 우리가 un이라고도 발음을 하지만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n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모음 글자가 아닙니다. 모음 발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an ice cream 할 때 ice, 모음이죠. 그래서 ice 할 때 ice니까 an ice cream. 그 다음에 apple 역시 에이기 때문에 an appl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단어 보세요. a boy. 예, boy의 B는 자음이죠. 그러니까 a boy가 맞습니다만 정직한 소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honest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boy는 상관없습니다. 부정관사 바로 뒤따라 나온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H는 자음이지만 모음 발음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honest, 발음이 모음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n honest boy라고 해야지 올바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번 이야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MP3 플레이어 한 대라고 말하는데 잘 보시면은 M이란 글자는 자음이죠. 그렇지만은 소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보시면은 M 할 때 에가 모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n MP3 playe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X라는 글자 스펠링 자체는 자음이죠. 그렇지만은 X 할 때 에 발음이 모음이기 때문에 an X-ray 이렇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보지 마시고 직접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지금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모음 발음인가 자음 발음인가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단어 보겠습니다. 자, U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U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어로 나는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U로 나는 발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usher. 자, usher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공연장에서 좌석을 안내하는 안내원 이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usher, 이 발음은 어로 발음하면 이거는 모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umbrell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산도 마찬가지죠. umbrella,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음으로 간주합니다. 자, U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어로 발음이 되면 모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n usher, an umbrell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U자 중에서 U로 시작한 발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iform, 그 다음에 university 이 단어들은 자음으로 취급하면 좋겠다. 자, 아래쪽에 발음 기호가 나오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발음 기호가 J자로 시작하는 발음 기호입니다. 자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a uniform, 그 다음에 대학교가 하나 이렇게 되면 a university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U자로 시작하는 스펠링 U로 시작하는 단어는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어로 발음이 될 경우는 모음 단어로 간주하고 U로 발음이 될 때는 자음 단어로 간주하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의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Y로 시작하는 명사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Y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자음 단어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year, a yacht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귀 같은 경우에 방금 위에서 본 year와 같은 발음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 모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n e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에 나오는 year, 해, 연도를 가리키는 year, 그 다음 밑에 귀를 가리키는 ear, 이 두 단어의 발음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다. year, ear, 예, 여러분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ear, ear, 예, 이 두 단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첫 번째 단어는 그렇습니다. ear, ear 이렇게 되고 귀를 가리키는 단어는 e가 됩니다. e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어는 ear 좀 길게 나면서 입 저 안쪽에서 나는 그런 발음이고 그 다음에 귀 같은 경우에는 입 앞쪽에서 나는 발음입니다. ear 그러니까 마치 자음에서 된 소리를 발음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거죠. 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자 일단 이 두 단어 다시 한번 발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ear, ear, 예, 뭐 굳이 구분하지 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를 하는 문맥이라는 게 있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하면은 연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귀를 말하는 건지는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은데 일단 발음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핵심은 그겁니다. Y로 시작하는 명사는 자음으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부정관사를 어떤 부정관사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스펠링을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발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U로 시작하는 단어는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어로 시작할 때는 모음으로 간주하고 U로 시작할 때는 자음으로 간주하시라. 그 다음에 Y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조건 자음으로 간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